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 국가의 세계 일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치키치키 브러쉬 안녕하세요. 트럼프예요. 우리 트럼프 성님이 이번에 대선을 먹었고,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언론인들은 쓰레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 그지? 그래서 뭐, 사실 뭐, 대한민국 언론도 쓰레기 쉐끼들이긴 해.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새끼를 안 보는 직업군들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치인이고 두 번째가 언론인이잖아, 나는. 난 진짜 언론인들을 싫어하잖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사실 미국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결국엔 정치라는 게 하나의 그런 엽관주의라는 걸로 다 묶이게 돼가지고 땅 따먹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각자의 그런 이득을 위해 갖고 똘똘 뭉치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약점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론이나 이런 것들도 편향성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여론 언론이란 거는 난 아직까지는 잘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한 그런 언론사들이 있잖아. 4대 언론이라서 뭐 뉴욕 타임스,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여러 개 있잖아. 또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뭐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사실상 이쪽을 거의 다 유대계의 자본이 다 먹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뭔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좀 이제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당장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거든요. 역대 요리 없을 정도로 압승으로 끝났지만, 근데 당일날에도 이제 박빙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제 방에 와서도 진짜 많이 물어봤어, 사람들이. 어반이 형 뭐 트럼프 된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박빙이라던데요. 난 그때마다 했던 게 박빙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거든. 옛날에도 힐러리하고 트럼프 붙을 때도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 트럼프가 이겼잖아. 똑같은 거지.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편향되게 여론조사가 나오냐면, 그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해. 근데 힐러리가 좋게 나와. 여러분들 뭐 할 거야? 선거 안 하고 그 전에 술 빨고 놀겠지,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와서도 그런 거지. 뭐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제 와서 좀 늦게나마 미 대선 여론조사 3번 연속으로 틀렸다. 접전이 아니고 압승이다. 이제 와서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사실 며칠 전만 해도 뭐 토론은 뭐 해리스가 압도적이다. 해리스가 이제 뭐 승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들 이제 그런 뭔가 이제 헛손질만 오지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돼서 언론이라는 것들이라는 게 얼마나 치사하고 야비한 새끼들인지는 우리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것 같아. 다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한국 언론은 믿고 걸러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해리스는 단 한 번도 트럼프를 앞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만 해리슨 당선 유력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면 가짜 뉴스라고 욕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해리슨이 된 게 조금 더 낫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언론이란 거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 근데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미 그러한 기능을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그런 것들 오래전에 잃었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래서 한국 뉴스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지. 하루 전까지도 해리스 당선이라고 떠들지 않았냐. 그리고 DC의 반응도 한국 언론은 압도적인 쓰레기다. 한국 언론의 기자라고 할 만한 놈들 대체 몇 놈이나 있냐. 거기서 더 하면 팟캐스트 같은 데 나와서 주접이나 떠는 정치병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김어준, 가세현 모두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는데 국민 대다수는 트럼프 우위인 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치들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 국민 소진에 맞는 언론이고 정부다. 그리고 뷰진 악어한이다. 믿고 싶은 대로 보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한국 언론들은 그냥 미국 메이저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복사 붙인 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언론에 대해서 뭐 굳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나도 알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언론이 과연 또 몇이나 될까 하면 아마 많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언론은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야. 다들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 편견을 이제 애널 서킹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언론이란 것들은 슈렉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 인정하게 된 거였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크게 얻은 사람은 누굴까?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겠지, 그치? 에이,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PC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사람의 인터뷰를 계속 본 사람 알겠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 공화당으로 몰빵 때리는 게 테슬라밖에 없거든. 일론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일론은 그냥 이거를 트럼프가 먹을까 아닐까 이걸 보고 가린 게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간 거야. 그 사람은 PC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능력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그래도 실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생각을 해서 트럼프한테 올인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그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 미국 같은 트럼프 같은 경우도 2,500억 썼거든 머스크한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뭐 진짜 대놓고 공개상에서 그 진짜 이게 추켜 세워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지금 보니까 뭐 같이 뭐 술 먹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또 지금 파티 중이라서 머스크랑 같이 모여갖고 뭐 얘기하고 그 와중에 UFC 데이나 화이트도 보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그냥 그런 것 같아. 지금 미국 자체도 PC 자체가 굉장히 물들어갖고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망가졌거든. 심지어는 남자 화장실 마크도 없다고 하더라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여자 화장실 마크는 있어. 근데 남자 화장실은 마크가 아니라 성중립성 화장실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그 정도까지 골 때리는 상황까지 갔고, 그 PC라는 것들이 미국을 굉장히 좀먹고 있고 망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하고 강한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대놓고 올인을 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얘기 하더라고. 트럼프가 지금 난 감옥 간다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머스크는 이제 그 승자가 됐고 개국공신이 됐잖아. 여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거 전부 지원해 줄 것 같다. 진짜 미래는 모르지만 테슬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다. 지금도 지배하는 중이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머스크 도움이 컸다고. 트위터부터 자기 목숨 걸고 행동한 머스크에 대해서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부터, 머스크는 자서전에서부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 건데 성공한 거 아니냐. 현실을 반 토니 스타크다. 진짜 화성 가겠다. 이래서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저는 테슬라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먹진 못했어. 조금 먹어서 조금. 근데 저는 뭐 테슬라 계속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대선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주식이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봤을 때도 일단 뭐 지금은 보면 알겠지만 빅테크 중에서 트럼프에 올인한 게 테슬라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냥 냅둬도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개별 종목 투자는 전 여러분들 항상 제가 근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비중 같은 거 항상 이렇게 칼같이 정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나라엔 또 어떤 식으로 여파가 올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여파는 사실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되거든.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정치인은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얻어맞았지 않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보면 알겠지만 청와대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그지 우리 윤크하고 지금 오늘도 겐세에 오지게 부리셨는데, 이거를 일본에서는 진작에 하고 있었거든.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아소다로 보내갖고 진짜 오리진 막 애널 서킹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물밀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국민들이 느끼는 게 트럼프가 그랬잖아. 그 한미 방위 분담금 10배로 올리겠다고. 이게 가장 크게 도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미 선수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이미 한미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서명을 끝내놨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래서 요게 원래대로라면 협정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 그리고 협정 기간, 종료 기간을 2년 남겨둔 상황인데 차기 협정을 조기 착수해가지고 5개월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린 거야, 이거를. 끝내버려가지고 원래대로라면 10배 올라야 되는 그런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8.3% 올라간 1조 5조 1,092억 원으로 정해졌고, 앞으로 2030년까지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연동시켜가지고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패스를 시켜놨어.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국에서는 이제 넘기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거야. 트럼프가 재선에 이미 성공을 했잖아. 이 협상을 다시 부정할 가능성이 있긴 남아있긴 한데,
근데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미 선수를 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측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이미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요걸 해놓은 사람은 이제 현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걸 미리 선수를 쳐놔가지고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미리 선수를 쳐놓은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사실 대통령 하나로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 그 각자 위치에 맞는 장관, 차관, 그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번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외교부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하는 총재라던가, 그래갖고 보게 되면, 이번에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이번에 이창용 아저씨죠, 하는 총재가. 이창용 아저씨 같은 경우는 뭐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끌려가는 게 있긴 하지. 근데 끌려가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부동산 터지기 직전이라 가지고 지금 터져버리면 터진 사람이 욕을 다 먹게 돼 있거든. 당장 부동산 버블이 언제부터인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 그게 뭉크예거 때부터 붙기 시작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게 터져서 융크예거 때 터지면 욕먹는 건 융크예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끌려갈 수밖에 없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창용 아저씨는 얘기할 때 소신 있게 얘기 다 했잖아. 뭐 이제 그런 뭔가 통화 정책을 좀 의지하지 말라고 쓴소리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주열 총재에 비해서는 그래도 난 괜찮다고 봐. 이주열 총재는 완전히 그냥 충견이었거든. 덕분에 이제 하는 총재를 두 번이나 연임한 그런 레전드가 됐지만, 이렇게 지지라면 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긴 했지만, 지금 보이는 사람들은 보면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 사람들은 뭐 이전보단 낫다고 생각해. 근데 가장 큰 이제 우리 우리 대통령 아저씨가 좀 문제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개국 공신이 되었고, 한국으로 오는 이런 리스크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외교부에서 해지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지금의 이런 뭔가 작금의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언론인들은 그냥 결국에는 다 쓰레기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참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작금의 사태는. 언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4의 권력이라고도 부르잖아. 그만큼 힘이 막강한데 얘네들이 그냥 완전 다 쓰레기 새끼들이라니까 진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미국도 개판이긴 하지만 한국도 개판이고, 더 이상 여러분들도 언론에 기대하지 않잖아. 뭐 MBC 이런 거 기대하는 사람 어디 있어. KBS가 그나마 좀 낫긴 한데 KBS도 이번에 뭐 노산이라도 괜찮아 뭐 일할지 틀고 있고, 이런 걸 보게 될 때마다 저는 뭐 굉장히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이거 얘기하고 나니까 좀, 잠깐만, 오늘 또 내가 또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너무 화가 나잖아. 야, 이렇게 쓰레기 같은 언론이 어딨냐, 진짜. 맞잖아. 그래갖고 그냥 답답해가지고 저도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시앙.